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한창 논란인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지난 지 이틀째인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또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야권에서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정서법 위반이다 해가면서 진보 야권 친여단체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전현직 보좌관들까지도 입장을 내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좀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SBS에서 이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이라고 하는 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퇴해야 된다. 네. 보좌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만큼 강선우 의원이 지금 띄고 있는 갑질 논란이라는 게 예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 특히 SBS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전직 보좌진과 수개월간의 텔레그램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예고 말미에, 보도 말미에 다른 갑질 내용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예고한 상태여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공개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제가 상황. 듣기로는 예. 뭐 기자들 모여 계신 정보방에서도 다른 내용의 의혹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매우 험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더 험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갑질 논란 말고도 비대랑 음식물 쓰레기 말고도요? 다른 논란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이걸 좀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기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변기 수리 갑질 정도가 약과다. 그래요. 더 심한 갑질 내용들도 많다라는 풍문이 보좌진들 사이에 떠돌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어제 공개 성명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상징성을 지니는 인원들이 나섰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한 명 장관시키려다가 함께 선거를 치르고 고생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네. 수천 명의 보좌진과 그 가족들, 동지들 전부를 음. 적으로 돌릴지 모르는 큰 위험 부담을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메시지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강행할 거면 정무수석이 그런 말 안 해요. 음. 김민석 총리 때도 언론과 여론에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그때 뭐 여론이 나쁜 걸 알고 있다, 대통령도 뭐 보고 있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네. 그냥 해명할 걸로 믿는다, 결정적 한방 없다는 말로 눈치는 게 강행할 때의 메시지인데 네.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만약에 임명을 강행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은 시중에 어떤 평가를 다 듣고도 그 그냥- 책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의 정무적 보좌하는 라인들은 이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는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네.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주말 사이에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네. 만약 자진 사퇴 움직임이 없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주말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두 후보자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했고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비서관 발로 나온 이제 대통령실에 바로 잡습니다. 네, 바로 잡습니다는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까 바로 잡는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상호, 이규현 두 수석 간에 뭐 의견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물밑에서 자진 사퇴를 설득하려고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낸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호 의원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호 의원이 받는 지금 논란이 갑질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웠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경기도청 시절에 뭐 제사 음식을 가져와라, 정부직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또 샴푸 채워놔라, 뭐 샌드위치 사와라 라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문 표절이 가장 지금 뜨거운 화두인데 가천대에서 노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과거에 받았던 이런 의혹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모양은 같으니까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단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무직 공무원 내지는 그 주변인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밑에서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국정 참여해본 경험으로 보통 홍보수석실은 주도권을 지닌 참모실은 아니에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느 네. 정권이나. 그래도 뭔가 좀 정리된 정말로 컨펌을 받은 입장만 내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식 입장을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또는 대통령의 측근들은 물밑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런 기류가 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네. 어떤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의 저런 메시지는 일종의 분위기 잡기용이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장관들 낙마하면 국정 동력 상실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도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 당시 김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었거든요. 장관이 낙마해서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장관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검증이 미비했다. 우리 더 새로운 좋은 사람 찾아내겠다라고 하면 국정 동력이 별로 상실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권력자의 위치에 서고 권력을 잡으면 티끌만한 실수라도 인정하기 싫어지는 게 어떤 권력의 속성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네. 그냥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강행해주면 차라리 두고두고 때릴 소재가 생기니까 땡큐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바꿔버리면 더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원을 하자면 국정 동력 생각하면 하루빨리 인정하고 바꾸는 게 네. 또는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누가 낙마하는 게 국정 동력 상실이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게 오히려 국정 동력에는 좀 힘을 받는 뭐 그렇죠. 그런 결정이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근데 청문회에서 정면 돌파식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카피킬러도 신뢰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유사율 10% 저희가 돌려보니까 아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금방 또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게 어저께 채널A 보도에서도 단독 보도인가요? 그 한국연구재단 지침상 네. 이진숙 후보자의 말이 안 맞다는 걸 바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공개 논문 그 학계에 따르면 네.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그 저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공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지침상 기존의 학위 논문을 이제 학술지에 그대로 실을 때는 원 저자를 일저자로 쓰는 게 맞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네. 바로 이제 반박당할 거짓말을 바로 하는 거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좀 해명을 할수록 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녀의 어떤 조기 유학 관련해서도 뭐 자녀가 워낙 강력하게 원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 좀 보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할수록 논란만 키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이기인 최고가 얘기하셨던 그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네. 요거를 좀 잘 아시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를 했던 이제 전문가들 단체입니다.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번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거기 소속돼 계신 김승희 광지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요. 교수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장혜찬, 이기인 두 분이 나와 계셔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같이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 국민검증단의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약간 사실과 다른 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박한 내용을 보니까 뭐 카피킬러 내용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애초에 카피킬러에서 전체 DB를 대상으로 표절리로 검증한 게 아니라 네. 그 학위 논문과 이진숙 논문 해서 1대1 검증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술지 논문이 학위 논문에서 얼마만큼 표절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표절률을 살펴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표절률이 높게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예. 후보자- 그래서 이제 예. 이 표절률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표절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표절률이 다르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근데 검증단에서 밝히신 걸 보면 수작업으로 검증을 하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혹시 뭐 추가로 더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뭐 아직 추가로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뭐를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표절이다 그러면은 이 문장 표절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표절률은 문장 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표절은 문장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표절도 있고, 구성 표절도 있고, 아이디어 표절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데, 네. 사실 이제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바꾸면 네. 기본적으로 내용 표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장 하나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수작업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100% 같은 거다. 예. 오히려 그래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용 표절 이런 식으로 더 검증이 추가로 더 심각한 내용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예. 단순하게 문장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연구 방법이라던가 뭐 연구 대상이라던가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것이 다 똑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표절률을 낮추려면은 사실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어요. 문장 표절은. 네. 약간 단어 한두 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절률만 보면은 오히려 이 표절 안 한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표절을 볼 때는 내용 표절, 구성 표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 예. 표절까지 보면은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하다. 확실한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보자는 어떤 카피킬러에서 잡히는 문장 표절만 놓고 10% 미만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실제로 예.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했던 것은 내용 표절까지도 다 포함을 한 거니까 해명이 예. 전혀 맞지 않는 거였군요. 예. 여기 장해찬 최고위원이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해서 예. 네. 네, 교수님, 어제 이진수 후보자가 본인이 연구를 따왔기 때문에 일저자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이게 제자 논문 강탈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일저자 관련한 이진수 후보자의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번 논문의 여기 논란에서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 일저자냐 교신저자냐 이거보다도 예. 사실은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바꿨다는 게 사실 더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은 절저하게 학생의 것이죠. 학생이 쓴 거고. 네.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을 학술지로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은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거는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저자는 무조건 학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신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예. 저는 그다음에 이진 이제 최고 방금 이제 네. 장해찬 의원님이 이제 예. 질문했던 네. 연구 과제를 따왔다. 근데 따왔다라는 것이 연구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 과정에서 누가 연구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뭐 연구 노트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뭐 수첩에 적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연구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도 하시던데 연구 노트를 안 썼다는 것은 내가 제일 저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뭐 마치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주방에는 없었고 카운터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다 이런 비유도 하셔요. 뭐 그런 건가요? 실제로 학계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죠. 연구 과제를 따왔다고 해도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학생이면 학생이 무조건 제일 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신 저자로 이제 교수가 교신 저자가 되면 되는 거고요. 네. 사실 뭐 민간 기업에서도 내가 프로젝트를 따왔다고 하면서 밑에 후배 직원에게 시켰는데 다 하고 나서 내가 따왔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가로채기 맞는데 질문해 주시죠. 교수님 어저께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했었던 것 중에 예. 논문의 어떤 저자 등재와 관련해서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 계열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학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학계를 우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뭐 분야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표절의 원칙 표절의 뭐 기준 이런 것은. 그래서 뭐 이공계 우리가 사정을 조금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약간 특성을 감안하는 거고 사실은 표절이냐 아니냐는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이진숙 후보자는 사실은 왜 뭐 검사들이 왜 법기술 사용하듯이 굉장히 논문 기술을 사용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걸 모를 거라 생각하고 뭐 이공계는 그렇다는 식으로 말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공계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몇몇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분야가 달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원칙은. 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밝히셨던 단체라서 예. 근데 국민검증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이 후보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의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예, 면에서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학위를 따고 싶어서 사실 표절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학위만 취소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진숙 후보는 굉장히 상습적으로 자기가 일저자로 올리면서 자기가 논문을 다 주도한 것처럼 지금 다 학술지 논문이 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위 논문을 학술지를 실었는데 일저자로 실었다. 그러면은 학위 논문 자체도 자기가 쓴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학생의 학위 논문을 사실상은 다 취소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진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해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제자가 생기는 거고 예. 그 제자가 만약에 또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어디 뭐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거나 있거나 하면 예, 그 파장이 임용 계속 취소도 될수 이어지. 있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훨씬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자꾸 썼다, 내가 일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거죠. 근데 어제 뭐 교수님도 이제 바쁘시니까 청문회 다 보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보면서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약간 이렇게 뭐 여당이다 보니까 좀 쉴드를 쳐주려고 한 것인지 뭐 이공계는 뭐 다르다라는 얘기도 의원들 입에서 나온 거였고. 예, 저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예. 보셨군요. 예. 어제 검증단에서도 성명 내신 걸 보니까 민주당의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를 좀 지적을 하셨던데. 예. 좀 어떠셨어요? 민주당의 예. 질의 모습.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고, 그리고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당을 위해서 교육이 있거나 야당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뭐 맨날 100년지 얘기다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어떤 원칙하에서 교육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의 태도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얘기하고, 사실 이 논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사실 이 이준석 후보자가 답을 한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좀 쩔쩔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이 청문회 준비를 했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줘도 아마 입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고 교육자로서 어떤 자질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 교육부 장관의 자질은 없다라는 것을 어저께 청문회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혹시 그러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앞으로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추가로 뭐 조치를 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일부러 나서서 사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객관적 자료로 일단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자꾸 이제 검증단이 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더 이제 정말 소상히 다 그냥 100% 그냥 자료를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범학계 국민검증당의 김승희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뭐 질문을 해가면서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이공계라서 뭐 다르다라는 것도 좀 말에 안 맞는 해명 같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논문이 아니더라도 어저께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유보통합이나 AI 교과서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보좌진들인가요? 교육공무원들한테 계속 쪽지를 받으면서 답변을 받는데 그조차도 읽어내려지 못해가지고 조정훈 뒤에 와서 계속 설명해주고 이런 분들이 청문회 직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저보다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더 심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뒤에서 쪽지를 건네주는데 어저께 보도에 나왔지만 동문서답하라 뭐 이렇게 쪽지를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라? 뒤에 있는 그분들이 보좌진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후보자한테 동문서답하라. 잘 알고 있어도 대답하지 마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일단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끌어라는 식으로 포스트잇에 그 메모가 적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문제인데 그 후보자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마저 그런 정신이라면 이건 뭐 교육 완전 망쳐놓겠다는 심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되고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좀 소명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아닌 것 어떨까요? 같고요.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갑질입니다. 네. 제자 논문 표절, 제1저자 강탈도 약자인 제자들에게 갑질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갑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강부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약자들을 띄우겠다.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인데 네. 최악의 갑질을 저지른 두 사람을 둘 중에 하나라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강행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도 갑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인사가 곧 핵심 메시지인데 아무리 정권 초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 임명 강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 정도 사안이 왔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 정무 라인이나 당에서 자진 사퇴를 종용해 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거나 후보자들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하는 건 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보면 다 예스맨들밖에 없잖아요. 아첨하는 신하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 물밑에서 나서서 두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진직했어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부담은 점점 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렇게 용산에 출장소라고 했었던 국민의힘조차도 초반에 뭐 일부 후보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의사는 전달했고 일부 관철이 됐었거든요. 아, 여기 앞에 증인이 예, 있잖아요. 근데 관철을 시키셨었잖아요. 잘못된 그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방송에 장관 나와서 후보자 같은 경우. 잘못된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언론 메시지를 냈었던 최고위원 지도부가 있는데 예. 그것과 대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하네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용산 이중대 소리를 듣고 민주당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곧 장관님 될 강선우 의원 네. 이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관이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김병기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방에도 보좌관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보좌관들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 저는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서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덧붙여서 강선우 의원실에 지금 현직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보좌진의 갑질 논란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대응, 말씀 자료, 논리들을 그 보좌진들이 좀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장예찬 최고처럼 그때 당시에 그 바른 말을 했었던 것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좀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 또 한 분의 어떤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실명으로 4명을 저격을 했어요.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4명이 꼽혔는데 이 4명이 왜 꼽힌 걸까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리셋코리아 네, 리셋코리아 행사에 참여했거나 또는 이제 반성 그만하자, 우리가 싸우는 야당이 되자라는 주장을 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6글자로 제가 요약하면 무자격 급발진입니다. 무자격 급발진. 윤희숙 위원장의. 예. 혁신위원장 누가 뽑았나요?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은 혁신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끊고 말고 나가라 마라 할 때는 그만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해요. 네. 이런 조치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도 어렵게 추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뭐 이 4사람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자격 자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게 되면 그냥 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그냥 아무나 다 나가라고만 하다가 4년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혁신위를 억지로 띄운 것 자체가 저는 안철수 의원의 사퇴 이후에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송원석 비대위가 중심을 잡고 전당대회 일자를 발표하면 당대표 후보들이 공약을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중에는 친윤 다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내부 총질만 하는 친한 나가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가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인적 쇄신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임명받지 않은 권력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러니까 임명 권력이죠. 네, 임명은 받았으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나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무자격 급발진이고 이건 당내 분란만 야기할 뿐
개파 갈등 치유라던가 통합이라던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진짜 혁신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해서 명확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장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거취를 표명할 것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근데 이 말도 맞는 게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화력을 거기에 집중한 날 이렇게 인적 쇄신 대상 4명 실명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자격 급발진 6글자 공감하고요. 저도 6글자로 얘기하자면 공수표 공연불 같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말과 글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아무래도 혁신위 인선 이 의결 구조라는 게 이중 의결 구조이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올리는 비대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원석 비대위가 받겠냐고요. 송원석 비대위가 임명한 윤희숙 혁신위가 송원석 비대위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니 이 겨치라는 게 이제 물러나라는 건 아닙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송원석 비대위가 그걸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정연천 최고가 정당성 얘기 문제 하는데 8대 사건을 이제 규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당내 게시판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후보 교체 사건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한데 그 8대 사건에서 윤희숙 위원장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 교체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손들고 여론을 주도했었던 여의도 연구장 출신이 윤희숙 위원장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혁신의 어떤 정당성,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것이 없고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8대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만 사과했으면 된다라는 그 구호가 과연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의원총회가 곧 열릴 텐데 107명 의원 전원이 개파 활동을 근절하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자고 했거든요. 이거 뭐 호응이 있겠습니까? 서약서 쓰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혁신위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는 제도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금 국회의원 공천 이 사람이 왜 하지? 그냥 당대표로 친한 공관위원장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공관이나 당대표가 주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네. 뭐 지방선거 공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짬짬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전원 경선하게 하겠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전략 공천 없는 당이다. 이런 제도 개선을 가지고 돌파하고 당원 당규에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건드렸다가 또 보니까 뭐 언더 73이다 뭐다 친한 게도 건드렸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좌충우돌.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제한된 시간과 이게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좀 명분이 없는 것에 비해서 네.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무리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여의도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아, 윤희숙의 자기 정치 아닌가? 이러다가 다음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는 것 아닌가? 등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또 꼬리를 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 서울시장? 뭐 그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 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한 가지만 통과시켜도 혁신이는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로 무엇 한 가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요 전대로 이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혁신하는 건 박수치지만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막 칼춤추고 휘두르면 쟤 뭐야? 너 뭔데가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혼란과 당내 분열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안은 조기 전당대회 빨리 일정 잡고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공약 들고 나오는 걸 가지고 당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도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개파 서약서를 쓴다고 개파가 없어지는가 활동하던 개파가 소멸되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파가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개파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전쟁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한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당을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일 텐데 뭐 개파 자체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이것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언더 73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내 의원들이 속하지 않는 유튜브 모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개파로 치부하면서 뭔가 뭐 한 덩어리로 뭔가 여겨가지고 이걸 당내 갈등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저는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기인한 것 같다라는 이제 기인이 본인의 기인한 것 이름을. 같습니다. 예. 네.
뒤에 짧게요. 이 얘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내일 오전에서 신문기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조사에 불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의도는 뭡니까? 그 이제 사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고요. 예.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라 할지라도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사를 받거나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례를 보면 강제 인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라던가 국민 분열을 우려해서 다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좋습니다. 네. 거기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제까지의 전례라던가 국민 분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선은 특검도 지켜야 하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검찰 조사에서 전부 다 뭐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는 네.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다만 재판 절차에는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참석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면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순응하고 협조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권이 여기에 과몰입해서 사법 절차 진행에 숟가락 얹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막 굉장히 강한 발언으로 극형에 처해야 된다, 평생 햇빛 못 본다, 막 이런 발언하는 것도 여당 지도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외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은 그냥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만 제도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여야 모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 조사에는 불응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모스탄 교수라는 이제 미국 교수인데 뭐 이분을 접견을 하려다가 뭐 불응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못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특검에서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그랬더니 이제 전한길 강사가 모스탄 교수랑 같이 구치소 앞으로 몰려가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내놨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이제 강하게 설파하는 그런 교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행보 자체가 크게 좀 납득은 안 가서. 근데 결국 이제 특검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죠. 네. 근데 모스탄 교수 같은 못 만나게 경우는 됐죠. 사실 부정선거 설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힘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구치소에서 힘이 되는 사람한테 접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자 욕구일 거예요. 뭐 그것까지 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론자로 이렇게 각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자꾸 진수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 피의자가 진수거부권을 행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강제 구인을 거부하려는 그 사례에 대해서 뭐하러 수사하느냐 우리 수사 전력만 노출될 텐데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제 범죄와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사는 거부하되 그 수사상에서 특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메모하고 기억해놨다가 재판장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 윤석열의 어떤 경험에 의한 바이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혹시 장해찬 최고는 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 좀 접하신 게 있나요? 뭐 따로 제가 언론 보도 외에 예.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모스탄 전 대사나 이런 분들의 주장에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다만 그게 국민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누구를 접견하고 말고는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들의 권리잖아요. 예. 무슨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접견조차 막는 건 저는 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장에 동의해서 뭐 그게 옳다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특검이 무리수까지 두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떤 지나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구속까지 성공했고 네.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 유리하게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어쨌든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인데 이걸 무리한 정치 보복이나 핍박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사기관이 수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는 방어권이나 누구든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쿨하고 드라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어서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잖아요.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김승희 광주대 교수라고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님이랑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론이다라는 게 틀린 해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정성국 의원님도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저는 그 교수 출신 아닌데 네. 그냥 현장 교사 교통- 출신인데 교사 출신이시니까. 일단 저도 논문을 써봤죠. 네. 석사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제 제가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자체에서 논문 표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보니까 10%가 뭐 겨우 10% 넘을까 말까 한 정도의 수치였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비율은 16편의 윤리 위반이 있었는데 표절률이 최대 56%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표절률과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는 부분이 엄청 큰 차이가 있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소명이 안 됐어요. 안 음. 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네. 검증하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검증단의 지금 이제 이미지는 어떤 뭐 우리 진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좀 판정을 내려주는 곳이라는 좀 네. 신뢰가 좀 돼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국민검증단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또 청문회 중에 아마 입장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것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제일 저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방어하려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전반적으로 논문 이야기가 많은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 명쾌하게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좀 관행이다. 이준석 후보자는 관행이다. 이것이 이공계의 관행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제 하니까 저희가 뭐 나름 이렇게 좀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했지만 끝까지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국민검증단에게도 여쭤봤더니 끝까지 뭔가 국민검증단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본인들이 검증했던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는 끝났지만 뭐 문제가 계속 발견되면은 그걸 좀 지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해명이 사실상 거의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네.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진행 중에 우리 그 동료 의원인 서정 의원이 국민검증단에게 요청을 했죠. 청문회 진행 중에. 예. 지금 이런 이준석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국민검증단이 정확하게 좀 다시 지적을 해달라. 네. 이 판단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런 부분이 관행이었지만 내가 이런 표절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나왔으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인정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네. 그러니까 자녀 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송구하다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예. 초중등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는데 이 논문 부분만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가 또 하나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자꾸 이거를 이제 어디 우리가 보면은 제일 저자 관련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제일 저자라는 것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교수가 제일 저자를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본인은 한 30% 정도 제일 저자를 했다는데 그 기여도를 따졌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대학 다녀보고 석사 정도 했지만은 대학 교수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이 내가 제일 저자 되겠다 하는 가능합니까? 그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하고 공동 연구에서 기여도를 따져서 내가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고가 자체가 네. 이게 사실 대학 교수와 그 학생은 이 학위를 받는 학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각과 을의 관계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네. 그러면 나쁜 의미의 각과 을이 아니라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제일 저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관련해서 항의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항의를 어떻게 하죠? 네. 논문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걸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준 대학 교수에게 어떻게 항의를 해란 뜻입니까? 그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 어떤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좀 특수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여튼 본인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오탈자 정도만 실수였다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몹시 당당하게 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실험이 있으면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2개의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연구의 독자성, 결과가 의미가 달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 같은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논문 쪼개기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뭐 여러 의원들이 정말로 이제 논리를 딱 앞서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결국 관행이다. 또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좀 잡아떼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검찰처럼 취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청문회는 지났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실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민검증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논문 표절 의혹이나 자녀 유학 문제를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준비가 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청문회 어제 뭐 밤 11시 40분에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여기서 말을 소신 있게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막 동요하는 그런 학부모나 이런 교육계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장관의 소신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거의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실무자들 있죠. 이제 어찌 보면 청문회 준비단 교육부 실무를 하는 분들이 하여튼 이 자료를 갖다 주기 바빴거든요. 뒤에서 계속 한 장씩 갖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읽기 바빴거든요. 답을 못 하니까 빨리 뒤에서 그렇죠. 빨리빨리 갖다 주고 우리가 답답하죠. 아이고 또 뒤에서는 갖다 주기 바쁘죠.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분은 과연 본인이 뭐 아까 그때 교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교생 실습도 나갔었다 이러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민정 의원이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얼마나 그 말이 많았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되려 하다가 교육 자료로 강등되면서 이제 교육 현장에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은 뉴스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 교과서가 맞느냐, 교육 자료가 맞느냐에 대한 것조차 본인의 소신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또 끝까지 물으니까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 국회가 정했으니 존중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자료로 격화된 데 대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그렇지만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래도 이걸 교과서로 바로 내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현장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기 소신을 좀 밝히고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피하기만 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한 것인데요, 어제. 이게 우리 교육자들은요, 네. 유초중 등에 있는 교원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법정 수업일수 있지 않습니까? 190일. 그거는 절대 몰아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190일을 딱 기준으로요, 1년의 교육 과정을 다 짭니다. 그럼 여기에 뭐 재량 휴업일을 넣고 또는 이게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루 이틀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 190일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때문에 거기 맞춰서 모든 게 다 짜집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임시 휴업이 생긴다든지 국가에서 임시 휴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또 그 190일에 하루 이틀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조정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는. 그렇군요. 현장은 예. 그만큼 민감한 게 법정 네. 수업 일수예요. 예. 초중고 법정 수업 네. 일수 190일. 네. 그것은 본인이 그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 나이스라는 거는 언론에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스가 먹통이 됐을 네, 때의 저도 불편함. 기사를 써본 적 있어서 저도 아는 건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예.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뭐 먹통이 되면 이렇게 또 나이스 시스템이 개편되면 학교 현장에서 오는 그런 불만 때문에 학교 막 보도가 나오고 네. 교육부 질타하고 예. 늘 나오던 거 아닙니까? 늘 뭐 국감 때마다 나오고요. 그 제가 물어볼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좌진들은 너무 쉬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이거 그 나이스라든지 법정 수업일수 이런 질문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네. 좀 질문이 오히려 가볍다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답을 못 둘 다 답을 하더라고요. 못 하시고. 그 유보통합도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책임 교육을 하겠다. 예. 그죠? 영아기부터 다 책임 교육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져 있던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교육부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이런 걸 관장하고. 통합해서 네.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 조직까지 개정됐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청이 한대요.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추진합니까? 근데 왜 뭐 다른 의원 질의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장관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한지는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에 그 말은 해서 마무리 발언할 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예. 그 말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청문회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 가장 논란인 거는 어쨌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예. 내일 정은경 후보자도 있지만, 근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뭐 기류를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좀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예, 교만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임기 초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167석이 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더 쳐다봅니다. 네,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1인 독재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첫 이제 인사청문회부터 만약 전원 임명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서 강행한다?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가시다가는 네,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 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런 의사를 드렸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제 끝나는 그 분위기에서 좀 표현들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말은 할 수 예. 없지만 예. 뭐 민주당 의원이 답답해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예, 했었으니까요. 예, 예.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가 한창이시던 시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서 네 분의 의원 실명을 예. 공개를 해서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놀라셨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저희는 인사청문회 하다가 네, 우리 인사청문 의원들이 6명입니다. 국회 교육이 다 이게 뭐야? 예. 뭐야? 다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 취지라는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늘 인적 쇄신을 주장했잖아요. 예. 우리 당이 지금 비판받는 것은 사실 인적 쇄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치고 이런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2명을 지목했었죠. 예. 지목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이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4명을 이제 이렇게 지목하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 혁신위원장 시작하실 때는 인적 쇄신에 대한 칼을 우리 당원들이 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 혁신위원장 시작할 때는 그래 말씀하시던 분이 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이 칼이 그냥 완전 어마어마한 칼을 네.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실명을 대해서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당황스럽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너무 좀 지나친 방법 또는 좀 우리가 당황스러운 방법 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물론 의견차는 많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예를 들면 물론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계몽령을 주장한 형태의 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또 전원길 강사와 함께 뭐 토론회 같은 거 그게 좀 연 분도 컸죠. 있고.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윤계로 불리고 있고 또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동조를 한 건 맞지만 네. 뭐 전면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예.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분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이 넣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같이 이래 넣어버리는 것이 제일 좀 이게 과연 기준에 맞느냐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표현을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당황스러운 예, 소식이었다. 그리고,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예. 지금 의원들 반응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희생이 두렵지 않다. 혁신위로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 같은데 거취를 표명할 것은 이제 국민의힘 그 4명이 아니라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반응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은 발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약간 다 벌어진 일 같거든요.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행사에 가시는 바람에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가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런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거취를 표명해라 할 정도의 이런 뭐 깨자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의 지금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들이나 보수 또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장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극단적인 상황인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자신의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겸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뭐 토론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글도 올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우리 당이 지금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서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 절연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때 이유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선관위까지 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엄에 하나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새로 변명을 만들어낸 건지는 몰라도 일단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군인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제기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투표 같은 걸 하더라도 한 번씩 그런 그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이런 것 그런 부분들은요 부정선거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관리에서의 약간 어떤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실수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극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우리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음. 그럼 앞으로 선거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네.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망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는 특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증거가 없고 신뢰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건 우리 자신을 자꾸 지금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이나 그 다음에 바로 있었던 3개월 있었던 지선에서 지방선거. 네. 국민의힘이 이긴 거는 뭐냐? 그런 부정선거가 뭐냐? 이랬을 때 예.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망상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는 하나의 이유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펼치지 말고 예. 미래로 나가야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을 하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 건가요? 전당대회에 대한 표현은 전혀 안 하시고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표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는데 네. 여전히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안개속입니다. 안개속? 예, 그 우리 여러 의원들이나 나와서 네. 표현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개속이고요. 또 지금 상황들이 너무 좀 혁신위가 또 나오면서 이 혁신위가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요. 예. 너무나 큰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위를 보면은 뭐 친윤계만 겨냥했다기보다는 예, 예. 어제 뭐 언더 73, 뭐 예. 언더 찐윤을 같이 얘기한다거나 예. 뭐 당원 게시판 논란도 같이 얘기한다거나라고 음.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의 어떤 일까지도 좀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친한계도 문제고.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이걸 자꾸 양비론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죠? 네. 지금 말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후보 강제 교체 사태가 났을 때 네. 우리 당에 엄청난 비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긴 단일화 8위를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라는 의원들은요. 이 후보 강제 교체 사태가 잘못됐다는 성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저희가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가서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개파라는 걸로 딱 몰아놔가지고 친윤계와 친한계란 양비론을 만들어서 네. 다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번 분명히 한번 봐보십시오. 음. 우리 친한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행적이 어땠는지를. 네. 저희는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고 예. 바로 가기를 바라는 세신을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 단계도 한번 보십시오. 단계라는 사건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그 당시 네. 때 계엄, 탄핵, 후보 강제 교체, 대선 패배 이런 일들과 겨룰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거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네. 그건 논쟁으로 끝났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원 게시판의 기본은요. 익명입니다. 예.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너무 많았어요. 누가 쓰든 그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밝혀야 된다. 거기 필요 없다는 걸로 논쟁하다 끝난 사안을 너무 큰 계엄, 사안들과 탄핵, 같이 후보 강제 교체, 뭐 대선 예. 패배와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한동훈은 다 잘한 게 아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이고요. 자, 언더 73, 언더 73에 제 친한계 의원이 들어 있습니까? 친윤계라는 거는 다 친윤계 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거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니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의총안을 할 때 개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언더 73에 의원이 없는 현역 의원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역 의원도 아예 없이 그냥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친윤계라는 그 명백한 의원들이 뭉쳐져 있는 것과 같이 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핵석 위원장의 혁신의 방향이나 취지는 알겠지만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너무 이제 전선을 많이 모두의 벌리지 책임이라는 말고. 식으로 엉뚱물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잘못한 사람을 그 바로 해야 된다고 한 사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예. 누가 당의 쇄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길들여 왔잖아요, 우리 당이. 네. 아까 안개성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예, 싶은데 예. 그럼 그 안개가 좀 거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8월 말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크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특검 정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이 네.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축제의 장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새 출발을 알려야 되는 이 전당대회를 한 게 맞느냐. 시기가 지금은 네. 모든 걸 하더라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당의 현실에서 예. 우리 안에서 치열한 이런 논쟁이 있고 좀 분열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 나가면서 네.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와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8월에 하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 전당대회 의미나 그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네. 국민의 관심 밖에 나버리면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늦춰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예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갖다 8월 말로 강행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냐? 예. 그럼 8월 말까지 강행하다 보면 혁신위는 뭐가 되는 것이고 윤희석 위원장 혁신위장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다시 한번 더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먼저 정리가 되고 8월 말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늦어져도 상관없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뭐 맞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네. 안들이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정창욱님, 퍼펙트님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 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 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